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어제 연방이민성은 올해 1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초청장을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이 아니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급증했던 2020년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전 지원자들 중 23,100여 명을 무작위로 뽑아 초청장을 보낸 뒤 심사를 통해 15,0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 정부는 2020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21년 1월과 2021년 9월 초청장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민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손실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전과 같이 소득 증명 기준도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민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있지만 신청 계류 건수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모와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 신청 계류 건수는 7월 4만 7천여 건에서 8월 5만 3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파트너 초청 프로그램과 민간후원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등 가족 이민 신청 계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임시 거주 신청은 그나마 다행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자가 4만 200여 명에 달하면서 수천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퇴사하고 귀국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적체된 전체 이민 심사 건수는 전달 270만 건에서 260만 건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부모와 조부모 정부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유효한 슈퍼비자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슈퍼비자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데다 출국하지 않더라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폭행 은폐에 대한 거센 후폭풍에 캐나다 아이스하키 협회 이사진이 전원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성비위 스캔들에 휩싸인 이후 여러 달 버텨온 협회는 그러나 대기업 후원 중단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5월 스포츠 전문 매체는 지난 2018년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캐나다 주니어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 8명이 술에 취해 당시 20세였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협회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행한 합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협회와의 자세한 합의 내용이나 연루된 선수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은 협회가 가해 선수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연방정부는 협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재정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협회가 전국 선수들의 등록비 등으로 성비위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1,500만 달러 기금을 조성하고 실제로 1989년 이후 21건에 대한 합의 비용으로 890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2002년에도 주니어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캐나다의 자존심인 아이스하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난하며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해온 협회는 티몰튼과 캐네디언 타이어, 에소, 텔러스 등 대기업 후원사들과 하키 장비 업체 등이 협찬을 철회하기로 하자 결국 스캇 스미스 CEO를 포함한 이사진 전원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선임된 스미스 CEO는 성폭행 등의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으며 조기에 퇴출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하키 협회에 회비 납부를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해온 각주 하키 협회는 이사진 전원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역사의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연방정부도 즉각 환영하며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좋은 선수를 육성하는 건 물론 성폭력과 차별 없는 환경을 위해 협회가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협회는 즉시 임시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중순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새 CEO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가정집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다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어젯밤 7시 55분쯤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부 이니스필 25번 사이드 로드와 9번 라인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망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우스 심코의 경찰관 2명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33세 데본 로스럽 경관이 총에 맞고 베리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출동한 54세 모간 러셀 경관도 중상을 입어 지역 병원에서 토론토 병원으로 항공 후송됐지만 오늘 새벽 끝내 사망했습니다. 숨진 노스럽 경관은 경찰 6년차, 러셀 경관은 33년의 오랜 경력의 경관입니다. 또 이들과 총격전을 벌인 23세 남성도 현장에서 숨졌으며 오는 금요일 부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낮 기자회견에서 숨진 남성의 나이만 공개한 경찰은 남성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총격전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주특별수사팀 SIU가 이번 사건을 맡은 가운데 6지역 경찰이 총격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서는 23세 남성과 남성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주민은 7에서 12발 정도의 총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토론토와 더럼 지역 경찰 이외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덕포드 온주 수상, 존 토리 토론토 시장 등이 이들의 순직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최근 들어 경찰이 숨지는 비극이 이어지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토론토 한인 경관이 훈련 중인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팀홀튼에 들어갔다가 총기 피습을 당했고 14일에는 출근하던 6지역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정면 충돌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토론토 셜번 스트리트과 퀸 스트리트 이스트 인근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이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밤 9시 40분엔 브램튼의 케네디와 오렌다 로드에서 20대 중반의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후 케네디 로드 북부 방면으로 도주한 용의자와 용의 차량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과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기 위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그젯밤 8시 20분쯤 댄포스와 존스 애비뉴에서 과속 질주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현대차와 충돌한 뒤 차에서 내려 세이모어와 휴델 애비뉴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려던 남성을 발견하곤 다짜고짜 폭행한 뒤 피해자의 8살 딸이 타고 있는 뒷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자 이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번인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용의자는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하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에 맞고 결국 제압됐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현대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도주범과 동승한 20대 남성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비번이던 경찰관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고트랜짓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월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 93%가 찬성을 했다고 밝힌 노조는 사측과의 추가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진정을 다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단체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노조는 파업을 하게 되면 버스와 영무원, 차량관리 직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고트렌즈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온타리오주 토론토 메리디안 아트센터에서 12번째 수료 무용제를 개최합니다. 무용제에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찾아가자는 주제로 김명 단장이 창작한 20분짜리 냉이 공연이 선보이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한국무용단의 김영주 단장과 한예종 타악기 전공자 김은지, 기타리스트 겸 작곡자인 제이유 이외에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올해 무용인상을 수상한 무용수와 쿠바 타악기 전문가 등의 무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는 청소년과 시니어가 함께 만드는 전통 결혼식과 설장고, 사물놀이, 탈춤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일반 $30, 시니어와 14세 미만은 $25로 무용단 웹사이트에서 티켓이나 공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엔 장애인을 위한 무용 교육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